이 방송을 자세히 캐치하고 자세히 분석한 결과 박종천, 즉 인민군 총참모장이며 원수인 박종천과 그리고 이병철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인민군 원수인 이병철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즉 이 두 사람이 해임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들에서도 특히 일간신문들에서 이 문제를 실었지만 저희가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분석한 결과 이 두 사람이 아직도 완전히 두 사람 다 목이 날아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고수가결하는 장면에서 빠져있는, 즉 손을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것도 한 장면이 아니라 처음 의사결정을 진행할 때, 즉 안건을 제기할 때 김정은이 이번 당정인의 8기 2차 정치국 확대 회의는 이러한 안건들을 의정한다고 한 그 가결, 고수가결에는 박종천도 그리고 이병철도 손을 드는 장면을 저희가 포착을 했습니다. 또한 뒷줄에 앉아있던 당정인의 정치국 위원이며 당정인의 비서이고 과학교육부장이었던 최상권도 첫 번째 의정을 안건을 상정시키는 결의안에는 찬성하는 고수가결을 했지만 그 이후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즉 빈 좌석을 저희가 포착을 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들께 정확히 보여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간부들은 누가 통제하고 아주 인상을 쏘가면서 당과 혁명을 이 위하여 선을 쏘가면서 자기 그 당 분노의 조직의 전투력 강화를 표정을 위하여 자기 지금 자신의 표출하고 정치적 있는데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살이 상당히 많이 참가하여 빠지고 초기 혁명적으로 2011년, 수양하여야 한다고 2012년도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이 초기 집권할 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키로수가 약 90kg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살을 뺀 것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사진을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고 2012년, 2013년도에 김정은의 사진과 비교해 본다면 김정은이 얼마나 살을 많이 뺐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달에 나왔던 8차 당대회, 그 작년도 10월 달, 12월 달 현지지도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엄청난 살이 쪄 있었던 것, 약 140kg의 체중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살이 10년 전, 즉 집권 초기와 같은 이런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살이 많이 빠졌는지, 물론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식은 건강이 악화되고 수술을 받고 그래서 살이 빠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건강 악화돼서 그 수술 후유증 때문에 살이 빠졌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연설을 할 수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쨌든 김정은 신상에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아직 정확한 소식은 저희들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는 극비리에 붙이고 그들의 동선이나 일상생활이 극비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생활하지 않는 한, 즉 이설주나 김여정이 아니고서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촬영의 옆에 이병철이 있습니다. 이제 자, 이병철 손을 들었습니다. 고수 가결로 찬성의 표시를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임명했습니다. 자, 지금 멈춰. 김정은이 가운데 당 맡고 있는데요, 김정은이고 오른쪽에 화면을 보면서 오른쪽이 최룡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병철입니다. 이 이병철이 두 번째 안건 상정, 즉 조직 문제 안건 상정에서는 손을 들지 않았다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의결권에 참여할 수 없는 박탈당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하는 김정은의 말에는 모두 손을 들었지만 이 두 번째 조직 문제 안건, 즉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들을
소환, 해임한다는 그러니까 소환하고 보선한다는 이 조직 문제 안건을 의결할 때는 손을 들지 못하고 무표정하게 얼굴을 숙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박종천이고, 이 박종천 촬영에 바로 뒤에 앉은 사람이 박종천이고, 이 박종천 옆에 앉은 사람은 김종관 인민무력상으로 보입니다. 그 옆에 총정치국장이 앉아있고, 그러니까 총정치국장이나 인민무력상 두 사람 다 고수가결을 하고 있는데, 이 박종천 인민군 총참모장 정치국위원은 손을 들지 못하고 앉아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건을 상정시켰을 때는 이번 회의는, 즉 당전의 8기 2차 정치국 확대 회의는 이러이러한 문제들로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데 찬성하는 분들은 손을 드시오 하니까 다 손을 들었지만, 첫 번째 안건 의정에는 손을 들고, 두 번째 조직 문제로 넘어가서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소환 및 보선, 즉 해임 및 보선을 하겠다는데 의결 찬성하는 분들은 손을 들라고 고수가결을 하라고 하니까 박종천과 이병철은 손을 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김종원 뒤쪽에 앉아있는 바로 옆에 하나 비어 있습니다. 즉 조용원 뒷좌석이 비어 있는데, 이 좌석에는 첫 번째 의정을 상정시킬 때 이 자리에는 바로 최상권이라는 당전의 정치국위원이며 비서인 최상권 비서가 앉아있던 자리인데 이미 끌려 내려가서 보이지 않습니다. 즉 최상권은 날아갔다고 완전히 보여집니다. 그러나 강하게 김종원에게서 질타를 받고 의결권을 빼앗겼지만 박종천과 이병철이 둘 다 목이 날아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권은 빈 좌석에서 끌려 내려갔는데 왜 박종천과 이병철이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정치국위원, 또 인민군 총참모장과 인민군 원수직에서 박탈당했다면 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왜 최상권 정치국 위원 자리만 비어 있고 박종천과 이병철은 앉아서 고수가결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지, 이것은 아직도 미스터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정확히 둘 다 날아갔는지 아니면 잠시 그 자기 직위에서 해임됐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최상권처럼 자리가 비어 있다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당전의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장성택이 끌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모든 국민, 북한 이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최상권은 끌려나가지 않았지만 자리가 비운 거 봐서는 끌려 내려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박종천과 이병철은 아직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앉아 있다고 해서 고수가결을 하지 못한 것은 이미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정인의 정치국 위원 자리는 박탈당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인민군 총참모장 자리에서도 해임됐는지 숙청됐는지, 또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철, 이 이병철이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원수 자리에서도 원수도 박탈당했는지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둘 다 완벽하게 제거해버린다면 군대는 그야말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인민군 병사들이 먹는 문제와 입을 문제, 특히 전투복, 훈련복과 같은 이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그들의 수장격인, 즉 인민군을 총관장하는 최고 자리인 정치국 상무위원, 또 원수인 이병철과 인민군 총참모장을 하루아침에 목을 잘라버렸다면 그 산하 인민군 부대 장군들과 장교들, 군관들이 심히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정치국 위원이나 정치국 상무위원은 빼앗겼을지 모르지만 모두 원수직에서 그리고 인민군 군사 직위에서까지 해임됐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민군 정치국 상무위원장에서 해임됐다면 그 원수 자리도 보존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정치국 위원이었던 박정천도 정치국 위원이 박탈당하게 된다면 박정천 총참모장 역시 원수였기 때문에 그 원수 자리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단번에 별 12개, 즉 인민군 원수는 별 16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민군 대장이 별 4개고 차수가 별 5개나 맞먹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차수 위이기 때문에 별로 계산한다면 아마 6개의 별을 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원수는 별 6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별 12개를 날려버린 김정은.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인민군, 그럼 왜 이 두 사람, 최고 상층부, 인민군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인민군을 총관장하는, 통제하고 관장하고 인민군을 대표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군을 대표하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한 사람, 내각을 대표하는 김덕훈 총리, 즉 내각을 대표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한 사람, 그리고 주권기관을 대표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한 사람, 최룡해죠. 그리고 당을 대표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조용원, 이렇게 4사람이 각 분야별로, 즉 당, 정, 군, 내각, 주권기관까지 이렇게 책임을 각 분야별로 맡고 있던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치국 상무위원, 그 중에서도 북한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고 지탱하는데 막강한 막대한 공로가 있는 이 이병철, 인민군을 대표하는 정치국 상무위원을 날려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한 인민군 총참모장, 모든 인민군 전투부대들을 관장하고 그들에게 지휘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을도 날려보냈다는 것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인민군을 대표하는 두 고물 장군들이, 두 원수가 한낮 한시에 모두 날아갔을까요? 인민군 부대 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민군 부대 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됐다면 이병철이가 날아갈 것이 아니라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도 아니고 인민무력상과 총정치국장이 날아가야, 목이 잘려나가야 맞는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이 날아갔을까요? 그건 코로나19 확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민군을 총지휘하고 인민군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날아갔다는 것은 부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태만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민군 부대들이 지금 김정은의 지시를 제대로 받아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민군 부대들이 김정은의 지시에 멸사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인민군 부대 지휘관들, 특히 인민군 부대 지휘관들을 책임지고 있는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 위에 정치국 상무위원인 이병철이 책임지는 것, 즉 인민군을 대표하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지 못한, 즉 국가 비상방역 시스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태만하고 태공해서가 아니라 인민군 부대들을 김정은에게 절대 복종시키는 그런 관리를, 인민군 부대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죄목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모든 인민군 부대들은 북한의 발전소, 탄광, 그리고 평양시 1만 세대 주택과 같은 가장 중요한 건설 현장들의 인민군 부대들이 투하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총관리하는 것은 바로 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급도 제대로 해주고 훈련복이나 아니면 건설 장비들도 대주는 것도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의 몫이고 바로 인민군
인민군을 대표하는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즉 인민군을 총대표하는 이병철의 몫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병철은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김정은은 아마 큰 맘 먹고 중대 결단을 하고 두 원수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날아가는지는 이 두 사진 장면, 즉 고수 가결을 하는 장면과 고수 가결을 하지 못하고 머리 숙이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는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소식이 알려지게 될 것은 명백합니다. 특히 두 원수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중앙통신이나 조선중앙방송으로 보선될 때, 즉 누가 원수로 되는지 아니면 인민군 총참모장으로 되는지 또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누가 되는지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8기 2차 당 정치국 확대 회의도 바로 이튿날 지나서야 노동신문 사설에 나왔고, 그리고 어젯밤에 조선중앙TV로 모든 국민들, 즉 북한 주민들에게 방영을 해서 소식을 정확하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조만간 이 두 사람에 대한 보선에 대한, 특히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정치국 위원이고 총참모장이기 때문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상권이 날아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리에서 끌려 내려가서 빈속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날아간 것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국가 비상방역 시스템을 문제들어, 즉 거기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그 책임을 물어 두 원수를 날려보낸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바로 이 두 사람을 날려보냄으로써 김정은의 위상을 세우고 또한 김여정을 내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가장 꼬리끼는 것이, 김정은이 가장 꼬리고 있는 것이 조영원이나 최룡해가 아니라 바로 인민군 최고 지휘관들입니다. 바로 박종천이나 이병철과 같은 이런 고물 장군들이 김정은에게는 상당히 껄끄러운 상대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민군 총참모장 밑에는 120만이나 되는 인민군 병사들과 그리고 수만에 달하는 인민군 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를 지휘하는 군단, 사단들도 모두 인민군 총참모장인 박종천이 지휘합니다. 물론 박종천이 혼자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철과 상의해서 지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병철 정치국 상무위원과 그리고 인민군 총참모장 박종천을 한 칼에 목을 잘라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고, 특히 이병철은 군수담당 제1부부장으로서 벼락 출세를 한 사람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신형 잠수함,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원자폭탄을 개발하는데 큰 공로가 있기 때문에 벼락 출세를 했고, 당 제1부부장, 군수담당 제1부부장에서 당정의 부장으로, 당정의 비서로 벼락 출세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수 칭호를 받은 지는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 칭호를 받고 6개월 만에 목이 잘려나간 두 원수, 박종천과 바로 이병철. 김정은의 권력을, 즉 당권, 군권을 다 실권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의심을 한 방에 날려버린 것이 바로 김정은인 것입니다. 김정은은 절대 권력자임을
이번 당 정치국 확대회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고 인민군 장병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 그 앞에서는 나이가 많건 적건 당에 충성을 했건 안 했건 공로가 있건 없건 어제의 공로가 오늘의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어제의 혁명가가 오늘은 바로 반당 반혁명 분자로 몰려 숙청될 수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노동신문 사설도 오늘자 노동신문 사설도 바로 그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과 이 6월 30일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6월 28일자 노동신문 사설에 게재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노동신문 사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확립하자. 여기 밑에 보면 경의하는 김정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풀고 나가야 할 투쟁 구호입니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당이 되자. 인민에게 멸사복무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목이 잘려나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장황한 사설을 실었지만 모두가 인민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멸사복무하자는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내용도 인민을 위해서 멸사복무하자, 즉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들고 나가자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젯날의 혁명가가 오늘은 반당 반혁명 문자로 낙인 찍혀 날아갈 수 있다는 내용도 바로 이 노동신문 사설에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동신문 사설이 나온 바로 이튿날 김정은은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두 원수와 그리고 정치국 위원이며 비서인 최상권을 날려버린 것입니다.